윤석열 1년. 폭군의 집에 사는 광대. 강기석 에디터.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말은 사람은 그가 쓰는 말의 내용과 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짐승에게는 언어가 없지만 그 소리로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예컨대 어흥은 호랑이라는 존재의 집이며 멍멍은 개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말들은 마땅히 윤석열이란 존재 외에도 대통령이란 존재의 집이기도 할 텐데 대통령 대목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많을 듯하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런 식의 거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언사를 구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말이 한 민주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의 어떤 직위의 집이란 말인가? 최근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 손절의 정치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자신을 철인왕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뜻이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이었음을 뒤늦게 알았다며 비로소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철인왕에게 토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고독한 철인왕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는 공표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확실히 그렇다. 윤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과 달리 자기 나름의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국민의 일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말해왔다. 하지만 그의 어법이 아무리 왕의 그것과 닮았다 손치더라도 그가 자신을 왕으로까지 착각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선뜻 이해해주기 어렵다. 기껏해야 왕의 자격과 품위에 훨씬 못 미치는 군 정도에 그쳐야 마땅할 듯하다. 옛날 왕조시대에도 현명한 왕과 위대한 왕들이 많았으되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은 왕, 어리석고 아둔한 왕, 함부로 빼앗고 죽이는 사나운 왕들도 있어 각각 혼군, 암군, 폭군이라 불렀다. 지난 1년 윤 대통령의 말은 늘 그들의 집이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미국, 일본과 한패가 되어 대중국 적대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 4월 1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해 중국으로부터 입닥치라 불장난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는 극렬한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기자 오찬 모임에서는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만 안 하면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만 한다면 중국과 얼마든지 경제 문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해 양국 간 험악한 관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누가 급하고 누가 여유가 있는지 도무지 사태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뒤와 경중을 혼동하고 자기와 자기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도무지 구별을 못한다. 혼군의 모습이다. 시진핑은 윤 대통령의 양안 발언이 나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LG 광저우 공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1월 11일에는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러시아의 강력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러시아와의 교역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철수했고 러시아 시장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꼴찌로 추락했으며 러시아의 대북 첨단무기 제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 됐다. 혼군은 없는 화도 불러들인다. 이미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 정보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문건이 유출되면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 사태가 번지면 눈앞에 다가온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잔치상을 못 받을 것을 걱정이라도 한 듯 도청의 범인 미국을 변호하고 나섰다. 맞고도 때린 사람을 감싸는 정신 이상 상태인 것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MBC와의 인터뷰에서 친구들이 친구들을 염탐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는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도무지 논리에 닿지 않는 답변을 했다. 신뢰가 없어서 도청을 하는 것인데 도청이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니. 지난 4월 중순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에게 국정 파트너로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쏟아진 데 대해 이를 부인하는 어떠한 반응도 없는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선출되지도 않았고 어떤 공식 직위에 임명되지도 않은 영부인이 어떻게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비판이 쏟아졌다.
정작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할 야당 대표는 범죄 피의자라서 못 만나겠다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는 국정 파트너를 제안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음직하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국정 파트너답게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봉사 부문을 넘어 종교 외교 안보 보훈에 이르기까지 행보를 넓히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홀로 방문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항상 중앙에 위치한다. VIP2가 아니라 VIP1 혹은 VIP 그 자체의 면모가 아닌가. 특히 재미있는 것은 김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어차피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지 않은가라는 발언으로 개식용을 두둔했던 것과 반대의 입장이다. 국정 파트너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혼군이나 암군이나 사전적 정의는 비슷한데 암군은 좀 더 무지해서 용감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자. 암군은 갈팡질팡하는 혼군과 달리 잘못된 지식으로 결정한 잘못된 방향임에도 멧돼지처럼 돌진하는 행태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친미 언행이 딱 그렇다.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TV토론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언급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윤 대통령은 올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그의 친일 행각을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 운운하면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뿐 아니라 한미일 3자 협력이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선열을 욕보였다. 윤 대통령의 친일 발언은 4월 25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고 100년 전 우리 역사 때문에 일본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설득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중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장의 주어가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은 그 주어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며 외신 보도가 오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녹음한 내용을 확인해 윤 대통령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원문을 공개했다.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because of what happened 100 years ago, something is absolutely impossible to do and that the Japanese must kneel for forgiveness because of our history 100 years ago. 이로써 나냐 일본인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졌을 법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의 재탕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인을 걱정하는 건 일본인이 아니라 윤석열이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의 입으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의 변경 가능성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단언했고 이어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난 유일한 해법이라고 무식해서 용감한 암군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제 식민지 지배 책임론 부활 가능성에 대못질까지 했다. 암군은 역사인식에서 무지하지만 국제정세에도 무지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중동 외교의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최근 이란은 1000년 이상 싸워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았다. 서울 최고 번화가를 테헤란으로 이름 지은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중동 정세의 변화에 무지해 테헤란을 수도로 하는 나라를 주적으로 몰아버린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 부부는 즐겁기만 하다. 아크 부대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 파트너 김건희 씨와 닭살 돋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산이 굉장히 많아. 산악지형이야. 여기 사막여우도 많나요? 별걸 다 알아. 나는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특히 국제 문제에서 혼군 혹은 암군 본색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한다. 지난해 12월 초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느닷없이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노조 강경 대응으로 30% 초반대에서 허덕이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가까이 치솟았다. 노조 파업 강경 대응으로 재미를 본 윤 대통령은 12월 21일 국무회에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건설 노조를 건폭으로까지 지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정부는 검경합동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건설노조 사무실과 조합원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15명이 구속됐고 끝내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 노동자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분신자살하고 말았다. 폭군 본색은 비판 언론을 향해서도 드러난다. 일찍이 대선 후보 시절 뉴스버스 등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도중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며 처음부터 독자도 많고 이런데 하라고 메이저 언론사로 콕 집어 KBS와 MBC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런 윤 대통령이 막상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겪더니 MBC와 KBS 탄압에 열을 올리고 방송통신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언론 더 탐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작은 언론사를 상대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무려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언론 탄압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사실은 주거 침입 문제가 아니라 대선 시기 때부터의 김건희 여사 집중 취재 및 보도, 청담동 술파티 의혹 보도 등에 대한 보복이며 입막음 시도로 보는 것이 맞다. 그 전부터 더 탐사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건을 수사해왔고 수시로 사무실과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왔던 경찰은 대통령의 고통을 보여주라는 지시 이후 더욱 강제력의 수위를 높여 지금까지 무려 17번의 압색을 벌였다. 강진구 최영민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기각됐다.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은 12구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를 핑계로 시민언론 민들레의 사무실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4차례 압색을 벌이는 사태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4.19 기념사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사이비 운동가들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오랜 세월 군사독재에 부역해온 검찰 출신 대통령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특히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라는 대목은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꺼내기 어려운 사기꾼이라는 험한 말을 매수 선동 가짜뉴스 등의 부정적 단어와 연결해 현장에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자 혹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면서 그보다 훨씬 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에게 국정 파트너를 제안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윤 대통령의 말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면 마치 웃기기는 하는데 웃을 수 없는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4일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노동제 개편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보고를 받지 않았고 언론에 나와서야 알았다고 엇박자를 놓았다.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중대 정책 사안을 마음대로 발표한 셈이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올 3월 노동부가 다시 69시간 노동제안을 발표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이 또다시 소통이 부족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또 한 번 반복됐다.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적 생각이지 가이드라인 아니다. 여론 수렴에 60시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대통령을 일개 필부로 격하시키는 듯한 해명을 했다.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비서들 간 봉숭아 학당식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블랙 코미디에 등장하는 광대의 어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조와 유체이탈, 남탓을 특징으로 한다.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도 어느 날은 느닷없이 여론조사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탓하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남탓과 유체이탈 화법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TV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세 사기는 전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에서 비롯됐고 마약사범 증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이며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는 전임 정권에서 증권합수단을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모두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그리고는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로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가설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하는 광대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낱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의 진술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65%의 국민들에게 최악의 나라 형편을 만들어 놓은 그가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할 때 이를 듣는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 않고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 세대의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한술 더 떴다. 이어 그는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 스태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재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글쎄다, 얼마 전 대통령 관저 불은 새벽에 꺼진다 기사도 있었지만 그걸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가 새벽까지 술 마시며 아메리칸 파이를 목청껏 외쳐 부른다는 기사라면 몰라도